죽음을 가게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냥 그걸 탁 죽고 가는 바람에 제가 아주 지금 발표했어요. 통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자격은 안 되지만 자, 다음 빨리빨리 넘기죠. 네, 이거 안산마토신이라는 거는 뭔가 강력한 그 항종이라는 문제인데요. 옛날에 한때 개발이 됐다가 한때 이제 그 죽었던 저건데 최근에 무시 부활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전략품 중 하나입니다. 이거는 그 어떤 그 암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FRD와 결합해가지고 어떤 드랍이라고 해가지고 목표지에 가가지고 그 암을 식하게 공격하는 그런 쪽에 많이 쓰이는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물질들입니다. 네, 이 스트럭처는 이제 거의 고리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. 이 R 그룹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우리가 지금 가장 그 타겟을 R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P3가 되겠습니다. 넘어가죠. 그래서 지금 박계다라든가 이면호제라든가 이런 제약회사들이 지금 이제 그 경쟁에 들어갔는데요. 이 물질 자체는 지금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생산이 힘들어서 그런지 부심이라서 사실 보통 비싼 게 아니다. 근데 이제 다음 넘어가죠.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그 프로페서 콜로스라고 우리 방송국가 쪽에 대학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안산마토신을 가지고 안산마토신 자체도 자체지만 이거 유도체를 개발하게 연구를 하는데 일단은 안산마토신을 어느 정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. 특히 미디움이.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소에 공동 개발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니까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. 이거에 맞는 미디움을 좀 개발해 줄 수 있겠느냐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실험실 필요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쪽이 협조를 요청해 오길래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.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패키포만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영양소들이 영향력이 있는 것들인가 골라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서비스 메소드라는 걸 써가지고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그 리스크 서비스 메소드라는 거는 어떤 식을 써가지고 실험을 결과를 갖다 여러 번 해서 그 다음에 실험을 갖다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떤 시계에 피팅을 해가지고 그 결과 어떤 세포가 어떤 영향을 미치든가 지금 옵티멈이 아닌가 아닌가 이걸 보는 건데요. 그런 걸 지어가지고 우리가 실험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.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센트럴 컴포지트들이 있습니다. 컴포지트 디자인이라고 써서 했고요. 중간중간 그 결과를 체크하고 아직 옵티멈이 안 와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옵티멈 밸류를 찾고 실제로 그 옵티멈 밸류에서 제대로 된 농도가 나오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. 그래서 모델 기술은 이렇게 스타틱 2차 방식이 되어 예를 들어서 슈크로즈나 덱스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죠, 현실적으로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커스텀은 일종의 인터랙션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센트럴 컴포지션은 아주 교과서적인 건데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그 두 가지 변수가 있다 싶을 때 어떤 중심값을 정하고, 레벨이 한 약수가 올라가고, 약수가 내려가고, 이런 것들 해가지고, 그런 포인트 또 레벨이, 두 단계 올라가고,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, 모든 베리블의 이펙트가 제대로 나타나도록, 그리고 통계적 기미가 있도록 디자인이 된 겁니다. 넘어가시죠. 그리고 이게 상당히 막상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애를 먹었는데, 한 번 시험 끝나면은 2주 이상 그냥 이렇게 걸립니다. 넘어가시죠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플랫폼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11개의 뉴트리언트에 대해서 12번의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찾아냈습니다. 이 플랫폼한 디자인은 어떤 영양소의 레벨을 높은 거 낮은 거 이렇게 딱 두 레벨로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각 뉴트리언트 되는 그 코옵션들이 나오는데요. 이 코옵션들이 진짜 의미가 있는 값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. 그걸 보면 T밸류를 보게 되고, 그래서 T밸류가 충분히 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게 됩니다. 지금 이 경우에는 물론 여기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
나이트로젠 소스는 폴리페톤, 이스틱스펙 두 개, 그 다음에 슈퍼데스틴은 카본 소스를 이렇게 정했습니다. 넘어가죠.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퍼스트 라운드를 이제 RSM을 하는데 처음에 중간 값을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했고요. 네 개에 대해서 각각 중간 값을 정하고 한 단계 내려간 값, 두 단계 내려간 값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하게 됩니다. 이때 그 스탠이 여기서 한 스탠 내려갈 때 얼마 차이가 나냐면은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건데, 그러니까 이게 이 단계에서 사실 이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감이 굉장히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센트럴 컴포트 디자인을 하다 보면 우리가 팩터가 4개인데 그거에 대해서 30번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. 넘어가죠.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. 넘어가죠. 다시 이제 뒤로 한번 보고.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가까운 실험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 리케이션에 의해서 예상되는 것을 갖다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. 넘어가죠.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일단 우리가 탄소 플러스 한번 그려봤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차원이 여러 개니까 탄소를 이렇게 잘라보는 수밖에 없는데, 예를 들어서 슈퍼로즈랑 덱스빈 같은 경우에는 이 어토미, 레인지, 그 다음에 폴리페톤 같은 거는 레인지에 들어와 있습니다. 넘어가죠. 그런데 이 스틱스펙트는 지금 옵티멈 포인트가 이 레인지에 밖에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센트럴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컨 라운드를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때 퍼스트 라운드는 슈퍼로즈 같은 경우에 퍼스트 라운드랑 차이가 없이 이제 센트럴 포인트를 잡고요. 덱스빈도 마찬가지고 이 스틱스펙트만 이제 농도를 높여 잡는 쪽으로 우리가 센트럴 포인트를 다시 잡습니다. 그래가지고 또 실험을 반복합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이런 실험을 30개의 조건에서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. 넘어가죠.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옵티멈 포인트가 옵티멈의 근처에 같이 있다고 볼 때 각 그 베리어블의 그 퍼센트 우리가 계산하고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에서 T밸류를 우리가 체크합니다. 그래가지고 T밸류의 적합값이 상대적으로 큰 것들 우리가 몰라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종 이퀘이션가 없는데요. 지금 이 단계에서 넘어가죠. 과연 우리가 옵티멈에 와 있는가? 그거는 이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슈크로즈, 덱스트린, 슈크로즈, 폴리페톤 다 옵티멈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었고요. 여기서 넘어가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. 이스틱스펙트도 역시 옵티멈 레인지에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찌그러진 모양이 되는데 이 얘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은 폴리페톤과 이스틱스펙트가 상당히 인터랙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은 그 모델 리케이션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. 물론 모든 텀을 다 넣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오히려 그 영향력이 적은 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전체 의미를 희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제 여기가 픽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각계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그 스퀘어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스퀘어텀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옵티멈이 존재한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코스텀이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는 인터랙션이 있다. 이걸 결과적으로 보여줍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콜레이션 퍼센트는 이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잘 콜레이션 되는 거로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현실 세계로 와서 옵티멈 포인트가 결국엔 이 시기에 의해서 슈퍼로전 4.5, D 4.5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거든요. 그러면 이 모델 리케이션에 의하면 44.3이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것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느냐?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평균 45.2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미디엄 옵티마이제이션 차죠. 디벨롭먼트가 목표인데요. 애초에 균주 개발을 한 단계에서는 대충 이 물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옵티마이즈 되지 않은 미디엄을 쓰거든요. 그 단계에서는 한 7ppm 정도 나왔을 건데 여기가 이런 미디엄 같은 거 개발해 줌으로써 배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. 어쨌든 이제서 어느 정도 나오는 제대로 된 미디움을 손에 주게 됐다. 이런 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유니버시티 그냥 넘겨주고 그런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일은
아까 균주 부분에서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떤 학생 중에 하나가 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가서 와일드 스트레인을 개량을 해가지고 그 리카비란트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험을 갖다가 아까 그 인도 사람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그 인도 사람이 하는 것만 제가 발표했습니다.